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서 벗어나서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쓸모 있고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있는 나를, 나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선은 쓸모없다고 버림받았을 때 느껴지는 이 버림받은 느낌과 이 버림받은 느낌에 붙어 있는 저항감들, 수치심, 분노, 불안, 그리고 우울한 느낌까지, 무감각한 느낌까지도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쓸모없어서 버림받았다는 이 느낌을, 이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죠. 함께 느껴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느껴준다는 것에서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에고에 저항하는 길이고요. 하나는 수용의 길, 조건 없는 수용의 길입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조건 없는 수용의 길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느껴준다 하면서 여전히 저항하는 길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 없는 수용의 길과 이 에고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에고는요, 뭐든지 바꾸려고 하는데요. 에고가 바꾸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조건이에요. 에고는 항상 조건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이게 조건이죠.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버림받는다라고 했을 때 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돼서 버림받지 말아야지, 사랑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조건 부분을 바꾼다는 거는, 더 넓혀서 얘기를 해보면은, 조건들을 더 적용시켜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아서 버림받는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도움이 돼서 사랑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무능해서 버림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능해져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민폐를 끼치는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민폐를 끼치기보다는 도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항상 이렇게 조건들을 바꿔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음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앞에 있는 조건들을 바꾸려는 끝없는 노력을 하는 방향이 요 에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에고의 동력은 뭐냐면, 에고의 의도 자체가 버림받거나 미움받거나 무시당하는, 즉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상태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거 굉장히 두려워해서 절대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요 동력으로 이 느낌을 절대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버림받을 가능성이 큰 조건들을 하나씩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쭉 살펴본 다음에 쓸모없으면 버림받는구나, 도움이 안 되면, 또 기쁨을 주지 못하면, 혹은 민폐 끼치면, 뭐 가치가 없으면, 여러 가지 무능하면, 그러면 내가 버림받는구나. 그럼 요 조건들을 바꿔서 나는 사랑과 인정만 받아야지. 요게 에고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의식 정화든 내면화의 치유든 자기 사랑이든 내가 하겠다, 이 사랑 작업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 동기가 에고의 두려움이라면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에 버림받은 아픔을 느껴주면 그런 걸 다시는 안 느낄 수 있대. 마음속에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아픔을 느껴주면 내가 쓸모 있어질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느껴줘야겠다. 느껴서 없애버려야겠다. 요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에고의 두려움이 하는 거죠. 동기가 두려움입니다.
에고의 두려움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내가 너를 수용해줄게,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아픔을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할 때 누가 하고 있냐면은 얘를 없애려는 의도를 가진 두려워하는 애가 그 두려움을 동기로 이 아픔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느껴줄게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 에너지는, 두려움의 에너지는 두려움을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무의식정을 하고 계시다면 평생이 걸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얘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효과예요. 이런 노력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해도 안 되니까 절망하고 포기한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에고가 죽는다고 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 죽는 거죠. 그러면 정말 무의식 정화, 사랑 작업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자,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의도 자체가 제일 큰 목적, 이 무의식 정을 하는 목적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에고는 조건들을 변경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다면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 사랑 작업, 무의식 정화라는 것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를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너를 사랑하고 저러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자체를 해체해 버린다는 거죠. 그 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적용해 보면 쓸모없어서 내가 버림받을 때나 사람들로부터 쓸모 있다고 사랑받을 때나 똑같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준다. 나를 수용한다. 이것이 조건 없는 수용의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걸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사람들이 내가 쓸모없다고 나를 버려요.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 아픔에 뭐 처음에는 수치심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렇게 저항감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뭘 느끼든지 간에 어떤 느낌이 있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느낌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 느낌과 나라는 존재는 무관해요. 그거는 나라는 온전한 존재가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경험이고 하나의 느낌일 뿐이에요. 자, 이걸 알고 있는 게 이 조건 없는 수용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까 에고의 시각에서는 내가 쓸모없어서 버림받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을 때 그거를 내 존재하고 동일시하죠. 내가 쓸모없어서 버림받으면 너는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규정을 지어요. 내가 체험하는 어떤 느낌을 내 존재라고 동일시하는 상태라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에고는. 제가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설명했어요. 이제 근데 이 조건 없는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보는 시각 자체가 너는 온전하다. 너는 온전한데 너라는 온전한 존재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존재의 역할을 맡고 있어. 이거는 쓸모없어서 버림받는 하나의 느낌일 뿐이야. 그런데 나는 네가 어떤 경험을 하든 그 경험이 네 존재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거랑 너를 연결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경험을 하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라는 존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이런 시각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을 나는 함께 경험한다. 이건 뭐냐면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의 느낌일 뿐이니까요. 그걸 느낀다고 우리가 진짜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때 느껴준다라는 의미는 내 온전함을 알아보는 눈이 어떤 거든지 체험하고 맛볼 수 있게 나를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맛보는 하나의 맛이에요. 전에도 설명했지만 내가 와사비 맛을 먹으면 나는 와사비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매운맛을 먹으면 내가 매운 존재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내가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느낌을 느낄 때 내가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에고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과의 동일시, 생각과의 동일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느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존재의 온전함을 알아봐주는 눈이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는 이 경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걸 알아봐주는 눈이 여기에 있고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보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건 하나의 느낌일 뿐이야. 이건 어떤 느낌이지? 이게 너한테 어떻게 느껴지니? 네 몸에 어떻게 느껴지지? 네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지? 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익혀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론으로 알려드렸을 때 사실 저는 조금 그때는 이렇게 말로 하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실제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실천반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반을 이제 한번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바로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간과했던 거 뭐냐면은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해온 그 15년 이상의 15년 정도 걸려서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만 전달하면은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알게 된 걸 말로 한다고 이게 바로 전달되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현실적인 이제 조언을 하게 됐는데 조금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관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통과해 가셔야 되는데요. 실천반 수업한 지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거를 확실히 몸에 익히신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꾸준히 이거를 한 2년 정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계속 해나가시면 확실히 이게 몸에 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영상 하나로 전부 알게 되길 바라고 바로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만 해도 이걸 알기까지 이걸 익숙하게 하기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처음 마음 공부 입문할 때로 시작하면은 19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 19년 동안을 압축해서 제가 해낸 걸 다 압축해가지고 전달했는데 이게 저는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굉장히 압축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보자마자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왜 제가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나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이 무의식 정화를 배우시려면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실제 삶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느낌을 느끼지 못하면은 이거를 계속 거부하면은 쓸모없다는 느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계속 쓸모없음의 에너지를 내보내는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무의식의 그 쓸모없음을 못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억압해놨기 때문에 그건 계속 내가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됐기 때문에 무의식 안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거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항상 도움이 돼서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도움이 안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걸 못 느끼게 돼요. 조금 말을 변형해서 내가 민폐 끼치는 게 너무 두렵다. 민폐 끼쳐서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민폐 끼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민폐를 끼치게 돼요. 그 상태가 되면은. 내가 가장 느끼고 싶지 않은 느낌을 계속 발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거울이니까 나한테 계속 그 느낌을 돌려주죠.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본 거는요. 오랫동안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거나 피해주는 나는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삶의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걸 너무 억압해가지고 나는 도와준다고 뭔가 하는데 계속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체험들을 해요. 그런 예시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난 도와준다고 막 친구를 막 안마해줬어요. 근데 친구 어깨에 탈골돼. 나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막 부지런히 일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거 맛있을까? 하고 막 선물해줘. 근데 그거 먹고 친구 탈락. 내가 도와준다고 한 일이 오히려 피해를 줘.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도와준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못 느끼게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싫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느껴볼 여유도 없이 그냥 어떤 도와주는 사람의 어떤 흉내, 도와주는 사람의 어떤 제스처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 친구가 막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걸 견딜 수 없어. 그러면은 막 아무 정보나 갖다가 주면서 막 친구를 막 도와준답시고 막 도와주려고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친구가 더 어려움에 빠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존재하고 떨어져야 돼요. 도와준다, 도와주지 못한다, 이런 거는 그냥 파도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가 있고,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면은 느낌으로 잘 느껴보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가만히 있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사람들. 왜냐? 내가 도움이 안 되면 버림받을 것 같아서. 그냥 뭐라도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남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거기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의 파도 속에서 때로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느껴야 되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나서야 되는 역할이 나한테 주어질 때가 있고요. 이 파도를 잘 타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걸 내 존재랑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서 난 나를 사랑해. 근데 도움을 못 줄 때는 이렇게 도움을 못 주는 존재라서 난 날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존재랑 이 경험을 연결시키면서 계속 이게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파도를 못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버림받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이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만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원래 우리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존재랑은 연결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 연결을 떼놓고 내가 항상 쓸모없어서 버림받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 순간에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순간 그것을 하나의 체험으로 보면서 나는 네가 쓸모없어서 버림받는 순간에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면서 바로 그 순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프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상태예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도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 상태, 누가 날 버렸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 상태. 그걸 끊임없이 나에게 주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너는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존재야라는 그 관념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내 마음에. 그냥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에요. 쓸모없는 경험, 쓸모없어 보는 경험, 도움이 안 되는 경험, 무능한 경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험. 하지만 그것과 나의 존재에 연결시키지 않고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저는 엄청난 양의 내용을 그냥 확 압축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체험에 적용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에고가 하는 방식과 이 조건 없는 수용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마음 공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내면화의 치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 내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은 어떤 에고의 수레바퀴로 들어가신 거고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조건이든 나는 나를 일관되게 조건 없이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셨고 그걸 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순간 기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도 그 찢어지게 아픈 속에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항상 그 아픔 속에 위로받고 있는 느낌, 수용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지, 그래서 뭔가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있다면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 계신 거고요. 뭔가 이게 과제같이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지고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은 한번 어떤 의도에서 이걸 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공식을 삶의 여러 방면에 적용해 보시고 천천히 이 수용의 방법을 배우셔서 조건 없는 수용이란 게 정말 뭔지를 차근차근히 배워가시면서 너무 급격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하면서 이 순간 좋은지, 이 순간 조금 살만 나는지, 이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혹은 내가 이 세상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 사랑 작업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